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신만금융지원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 오후 한국맘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곽산준입니다. 네, 또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입니다. 네, 지수가 벌써 4,200을 돌파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4,200에서 4,400 사이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 개인들이 흥분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시작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벌써 그 자리가 왔네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만 코스닥 시장은 거래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거래소가 무려 114포인트, 2.78%나 급등하면서 4,22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에 코스닥은 1.57%, 14포인트 올라간 914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코스피 200, 그러니까 주요 종목 200 종목인 코스피 200은 무려 3.38% 폭등을 했고요. 오늘 2.78% 상승을 했습니다만 대형주에서는 3.12%의 상승을 기록하면서 중형주와 소형주를 압도적으로 소외시키는 그런 모습을 시장에 드러냈다. 이 흐름은 지금 계속해서 연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하락 종목 숫자가 많습니다. 상승이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타났는데 하락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흐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거래소에서는 288종목이 상승했고 615종목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형주들은 오히려 마이너스에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요. 오늘 수급적인 흐름들을 먼저 살펴보면 개인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9,400억, 근데 이제 시간 외에서 조금 바뀌고 있는데요. 시간 내에서 바뀌어서 한 6천억 500억으로 매수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지고 있고, 외국인들은 약 8천억 가량의 순매도, 기간은 지금 1,800억 매수. 마감 시황 4시 반 넘어서는 오히려 기관은 매도였고 개인이 매수가 더 많았었는데 조금 마감하고 나서 조금 모양새가 바뀐 흐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개인들은 전기전자에 집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약, 운송, 그리고 건설, 운수창고, 통신업종 등을 매수를 했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주요한 매도 세력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은 전기전자에 집중적인 매도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네, 오늘 전기전자에서 앞서 4시 때 6천억이 넘는 매도를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운송, 자동차, 그 다음에 제약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반면에 금융업종은 매수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고, 기관들은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 매수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지수가 상승한 데는 역시나 전기전자 그리고 반도체의 영향이 가장 컸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지금 시장은 되게 간단한데 AI 관련주냐 아니냐 의 결판이 나고, 그중 핵심이었던 반도체들이 쭉쭉 올랐고, 그다음 전력 관련 주식들, 그다음 또 이번에 한미 무역 협상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조선 업종들, 이런 것들이 이 시장을 주로 이끌고 있는 시장 상황인데요. 오늘은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무려 5.42%나 올랐어요. 완전히 폭등을 했고, HD 현대에너지솔루션, LS 일렉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상승폭 상회를 기록했고, 무려 그리고 하이닉스가 10.9%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수십조 되는 HD 현대일렉, 효성중공업 등등 이런 큰 주식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지수를 크게 올리는 흐름들을 보여줬고요. 다음으로는 한국전력이 포진한 전기가스, 다음으로는 증권업종이 상당폭 올랐습니다. 증권업종이 계속 시장이 신고가를 내고 거래대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용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신용잔고 25조. 네, 생각보다 신용잔고 확 늘진 않아요. 네. 그래서 아주 파국적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고객 예탁금이 지금 80조가 넘습니다. 86조 원입니다. 자, 고객 예탁금 많고 거기서 약간의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증권 업종이, 그다음에 신용융자는 상당히 큰 은행 같은 이자 수익을 얻을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니까 증권 업종이 좋은 흐름을 보일 거라는 예상에 따라서 업종 흐름은 2.8%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거래대금은 압도적으로 하이닉스가 폭발적인 상승을 하면서 거래대금 삼성전자를 제끼고 1위를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네이버,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두산로보틱스, 두산에너빌리티, 알테오젠, 로보티젠, 클로봇, 에코프로, 하나오션, 필옵틱스 순서로 거래대금이 많은 모습, 거래 강도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그 매매 업종 매매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대한전선, LG디스플레이, 삼성생명 그리고 한올바이오파마, 한올시스템을 매수했고요. 매도는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대원전선, 삼용, 한화시스템, 삼성 E&A, 신성 E&G 등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그 ETF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LG디스플레이, 대한전선, 현대차, SK하이닉스를 매수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생명, 대한항공 등을 매도했습니다. 네, 연기금에서는 연기금도 뭐 이렇게 눈에 띄는 규모가 별로 없어서 네, 전력 인프라 쪽을 많이 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2차 전지 등은 매도를 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뭐 다른 전기전자 업종 상승폭으로는 큰 눈이 나타났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역시나 눈에 띄는 거는 반도체였는데요. 반도체 지금 공포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공포의 시간? 공포의 쇼티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현재 상황들을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이 DDR5 장기 계약 가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앞으로 얼마에 팔게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잠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월 달부터 이러고 있는 거야 계속.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조금만 더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 돼야 가격을 제시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원 제조업체들이 재고를 보고 그다음 시장 분위기 보고 가격을 보고 그동안에 우리 죽을 뻔했어. 지난 3년간 우리 적자 나가지고 망할 뻔했어. 우리 플러그도 뽑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이런 친구들이었으니까 한 맺힌 부분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보여드린 것처럼 디램 가격이 수직 상승하고 있죠. 멈추지 않고 지금 10월 내내 멈추지 않고 수직 상승했습니다. 떨어진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하위 고객사들은 이제 물 건너갔다. 지금 그 DDR5 만드는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고객은 대형 CSP, 그러니까 클라우드 서비스 센터 하는 친구 애들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어디야? 아마존 뭐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만 가격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아예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지금 공포감이 타오르고 있느냐?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15 돌파했죠. DDR5 16기가 이게 내년도 상반기면 $30 돌파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통업체들이 지금 아예 공포에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샤오미가 죄송합니다 가격을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메모리 가격 폭등에 의해서 가격을 올립니다 했어요.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노트북하고 컴퓨터 바꾸실 분 지금 그냥 빨리 바꾸세요. 가격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지금 이 상황이면 저도 지금 뭔가 D램 확충 때문에 노트북을 다시 바꿔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는데 아예 좀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막 신제품 가격 되게 오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현재 이 상황들은 메모리 시장의 강력한 쇼티지 상황들이 이러한 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그래서 유통업체들의 공포감들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대규모 소위 말하는 하이퍼스케일러드의 설비 투자는 계속해서 상향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1180억 달러에서 1250억 달러로 증가했고, 아시다시피 메타 같은 경우는 680에서 720 정도 수준까지도 늘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의 칩을 매입해야 되는 입장이니까요. 그러니까 DDR5의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지금 심각하다라는 것을 모두가 깨닫고 있는 것이고, 삼성이 DDR5 공급 가격 제시를 안 하면서 이것이 공포감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듈 업체, 모듈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유통을 하는 분들은 야, 가격 상관없어. 일단 사. 제품 못 팔아. 납품하기로 한 거 안 해주면 우리 끝이야.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드디어 이제 증권사들이 반도체를
PER로 보자 이러는 거야. 그럼 뭐 뭘로 봤어 그동안에? PER로 봤다. PBR로 봤다. 장부 가치로만 봤다. 장부 가치의 뭐 1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봤다는 거예요. 목표가를. 왜냐면 실적이 너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 했는데 오늘 SK증권에서 이제는 반도체주를 PER로 보자라고 얘기하면서 목표 주가 100만 원 하이닉스를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7만 원 제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PBR로 보던 거에서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왔으니 새로운 멀티플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는 PER로 볼 거야 하면서 각각 PER 배수 삼성전자는 15배를 주면서 17만 원 제시했고요. 하이닉스는 타겟 PER 11배를 주면서 1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말 많은데 여러분 드디어 어쨌든 국내 증권사에서 타겟 OP 마진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PER 보면 지금 그 삼성전자 17만 원에 15배 줄 때는 26년도 예상 OP 마진을 얼마로 봤냐면 86조 원 받습니다. 영업이익을 86조.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는 11배를 주면서 마진을 영업이익을 76조 받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면서 야 외국계에서 지금 미쳤다. 삼성전자 90조, 하이닉스 70조 이게 얘기가 나온다. 그때 막 60조도 안 됐을 때예요. 국내 증권사들 목표 그 어닝 그 영업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근데 드디어 이제 한국에서도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조금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전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그 대규모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지속적인 매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PBR로 보지 말고 PER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 차치하고 지금 뭐 어떤 분께서 저평가주 잘못하면 큰일 난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런 의문을 던지고 싶어요. 뭐가 저평가야 한국에서? 아침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가 저평가인데, 자 삼성전자 17만 원 타겟팅의 PER 배수가 15배입니다. 물론 내년도 기준입니다만 15배가 비싸? 물론 이제 사연이 있지. 이거 갑자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절벽 떨어지듯이 수요가 급감하잖아. 물론 자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죠. 26년도 1분기 어디 좀 이상은 한 4, 5월 달 정도까지는 땡긴 것 같아. 현재 주가가. 그래서 이제부터는 궁금한 건 26년도 10월, 11월의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고, 여기서 주가가 더 오르면 27년도 어떻게 될 거야. 그게 궁금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닉스 가볼까요? 하이닉스는 76조 벌어가지고 11배 줘가지고 100만 원을 제시했어요. 그러면 11배. 세계에서 제일 HBM 잘 만드는 회사를 이익 대비 11배로 봅니다. 비쌉니까? 아직 100만 원 안 됐지. 이제 60만 원 넘어서 막 60닉스나 난리가 났는데 한참 더 멀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갔는데 이익 대비 11배야.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한국은 대형주가 쌉니다. 지금 대형주가 싸요. 저희는 가치 밸류에이션 가치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싼 주식을 하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코스닥의 어떤 썸띵 주식들 뭐 예를 들어 바이 땡땡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거기에 나오는 뭐 2차 땡땡 뭐 이런 주식들에 비해서 이 대형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비싸냐고요. 비싼 건 아닙니다. 비싼 건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집어넣고 갈게요. 비싼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이익을 낸다면 OP 마진 올해 뭐 삼성전자 연말 기준 86조 내고 하이닉스 76조 내면 비싼 거 아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그거는 맞는 얘기고요. 포워드 기준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이 서서히 흥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계좌에 없던 현금을 조금씩 마련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주식 산다고 현금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현금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조금 흥분하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 느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정은 의뢰 있을 만한 조정이고요. 그런 조정 이후에 시장은 또 간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에 너무 강세 포지션을 잡았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나는 너무 강세로 봤기 때문에 시장을
근데 제가 보니까 그 한국의 증권사들이 상승장을 모르네. 지금 되게 재밌는데요. 유한타증권이 내년도 코스피 전망을 지난 3일에 기존의 3,300에서 4,000포인트를 3,800에서 4,600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언제요? 2026년도 전망입니다. 지금 4,200인데 4,000으로 제시했다가 아니야 이러면서 지난 3일날 3,800에서 4,600 제시했는데 저는 이거 또 바뀔 거라고 봅니다. 그냥 LS증권 또 이제 그 코스피 밴드 상단을 기존 4,100에서 4,500으로 올려줘. 아니 내년도 전망이 벌써 끝났어. 내년도 전망치를 벌써 넘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바꾸는 거야 4,500. 대신증권도 올해 연말까지 4,25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고 내년에는 유동성 모멘텀을 타고 최소 4,700에서 4,800까지는 도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KB증권은 코스피 지수 상단을 5,000, 그 다음에 한국투자증권은 4,600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JP모건은 코스피를 5,000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시나리오에 따라 6,0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제 그냥 현장에 있는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은 한국 증권사들 이런 거 이렇게 제시하고 나면은 유효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틀립니다. 연간 전망했는데 1분기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 이런 경우가. 전 이번에도 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부터 일부 현금을 마련할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현금 하나도 없었어요. 주식이 좋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지션을 꾹 잡았고요. 이제부터는 현금이 너무 없으니 현금을 채워나가기 시작하겠다. 모두 현금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현금이 없으니 현금을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거고, 각방꿀 있잖아. 각방꿀. 각도기 반대로 하면 꿀이잖아. 그죠? 예, 그거 기억해 주시고, 어찌되었건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시장은 아주 장기적인 추세를 타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첫 번째 축이 정책 효과고, 이번 하반기 9월달 들어서 갑자기 터진 건 기업들의 실적 모멘텀, 이 갑자기 두 개가 터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제 3,600조 정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죄송한데 확인을 조금 못했는데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3,000억대 중반, 코스닥까지 더하면 더 조금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자, 그런데 앞서 잠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조금 높게 발표한 SK증권 기준으로 보면 내년도 이 두 회사 합산이 얼마입니까? 160조가 넘어요. 160조가 두 회사만. 예. 그러면 한국은 얘네 두 개만 160조고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 다른 거 합치고 이렇게 블라블라 하면 뭐 예전만큼 돈을 벌어준다면 한 300조 정도도 가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상황에서, 그러면 영업이익 대비 지금 12, 13배 정도의 12배 정도 내외의 주가인데,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년도에 이익이 더 증가할 때 다른 업종까지, 예를 들어 자동차라든가 돈을 좀 버는 업종들이 조금 더 증가해서 뭐 방산, 조선 이런 데가 돈을 좀 더 벌어가지고 진짜로 300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고 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를 좀 묻고 싶어요.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하냐면 지금 애널리스트들도 아무래도 좀 아주 똑똑하신 젊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들이 강세장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박스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틀 안에서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정은 언제든지 5%짜리에서 10%짜리 조정은 한국에 있을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은 코스피 전망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년도에 그 정도 실적을 하고, 그래 다른 기업들이 몇 개가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한다면 이 흐름에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과거의 관점으로만 한국 코스피 지수를 전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하이닉스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간 이제부터는 경각심을 가지시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경각심이 없어지기 시작할 시점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경각심을 조금 갖기 시작하자. 왜? 시가총액 두 번째로 큰 종목이 하루에 10%가 넘게 오른다고? 좀 강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물론 좋습니다. 아주 좋게 보고요. 아주 좋게 보고 아까 이 뭐 80조 가까이 돈을 번다는데 아직 엄청 싸잖아. 11배까지 가야 100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11배까지 100만 원이 11배밖에 안 하잖아요. 왜 하이닉스가 사실 멀티플 더 받아야지. 이게 질이 좋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흥분해서 막 사는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숨고르기는 올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라는 걸 약간 좀 찬바람 쐰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환기시켜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누구보다 초강세론자였어요. 네, 그것들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길 빌겠습니다. 안녕.